이런 정치 진영의 공백이 생겨서일까요? 금태섭 전 의원이 성찰과 모색이라는 정치 토론회를 열고 제3지대 구축 가능성을 모색하는 모양새입니다. 관련한 영상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내년 총선 때 수도권을 중심으로 30석 정도의 의석을 차지할 수 있는 세력이 등장하면 정말로 많은 기대를 받을 수 있고 또 많은 사람의 좋은 의견을 모아서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2012년서부터 이런 제3지대 운동에 관여를 하거나 지켜본 바에 따르면 서둘러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 길을 걷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차차 준비된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적으로 평화롭게 우리나라의 질서를 새롭게 정리하기 위해서 국민이 뭐를 바라느냐. 새로운 정치 세력을 갖다가 탄생을 해서 그 사람들이 오늘날의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는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부여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금태섭 의원께서 참 용기를 가지고 그런 시도를 하니까 내가 옆에서 좀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좀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박 교수님, 금태섭 전 의원은 과거 10여 년간 이 제3당의 길을 모색한 것에 따르면 바삐 가면 안 되고 천천히 가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제3당 역사는 성공하더라도 일시적인 성공이지 이게 지속 가능한 영속적인 정당으로 살아남은 정당은 없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처한 정치 안보의 환경 탓도 큽니다. 남북한 대치라고 하는 측면도 있고 그런 것들이 또 소선거구제라는 그렇죠. 특성. 그리고 또 지역 감정 논란도 있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사실은 제3세력이 존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정치에서 3세력이 가능했던 시기는 지역적 기반이 있거나 네. 예를 들어 충청이나 또는 호남의 반란이나 이런 게 있거나 아니면 계층 기반이 있어야 되거나 네. 진보 정당처럼 이런 게 필요했는데 지금 지난 최근 몇 년간은 이런 지역적 기반을 가진 세력도 눈에 띄게 보이지 않은 거고 또 소위 진보 정당들도 이제 어떤 국민들의 어떤 새로운 시대의 변화를 담지하지 못하면서 네. 지지율이 많이 내려간 상황이란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많은 정치 평론가뿐만 아니라 현실 정치인들도 제3세력이 필요하다는 데는 다 공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유로운 이합 집산이 가능한 내각제가 사실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는 선호도가 높은데 문제는 국민들이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네. 정치인들의 이합 집산을.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소선거구제 하에서 이 제3세력이 등장을 하려면 뭔가 굉장한 실적이 있는 정치인이 주도를 하거나 아니면 과거의 안철수의 등장처럼 굉장히 상징성 있는 인물이 대선 후보급이 되는 상징성 있는 인물이 같이 주도를 하거나 네. 또는 뭔가 지역 기반이 있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면 사실은 제3세력이 굉장히 등장하기 어려운 배경입니다. 네. 만약에 지금 특별한 게 없더라도 소위 국민의힘 내의 비주류, 소위 비윤 세력이나 또는 민주당 내의 소위 비명. 비명 이런 네. 세력들이 만약에 뭉칠 수 있다면 제3세력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과거에 다 거대 양당으로부터 독립했던 뭔가 30대로 가려고 했던 노력들이 네. 지층에게 결국 최후의 선택을 못 받는 그런 어려운 경험들을 하다 보니 이제는 아무도 광야에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좀 이런 게 참 지금 어려운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거기에 좀 더 추가 말씀드리면 말씀하신 이제 제3정당이 우리 이제 그 87년 이후에 네. 성공한 경우 제 경우 기억이 한 2번 정도 있었습니다. 96년 총선하고 네. 2016년 총선인데 96년 총선은 김종필 총재라는 JP라는 네. 거의 대선 후보급에 준하는 대선 후보도 했었죠. 그런 인물이 있었고 2016년은 안철수 대표라는 대선 후보급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움직이시는 분들 중에 그 정도 국민들로부터 관심과 지지를 받을 분이 네. 있을 거냐 하는 게 하나 있고 제가 생각하는 또 하나의 이제 지점은 내년 총선은 지금 이번에 이제 전당대회를 과정을 거치면서 여당이 진용을 짠 모습들을 보면은 말 그대로 자기도 인정하잖아요. 네.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로 총선을 치르겠다고 이미 선언을 했어요. 네. 그러면 결국은 다음 총선은 이른바 양 진영 간의 결집도가
그 어느 때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대통령 이름 걸고 나오겠다고 하는데 예. 그러면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 이름을 걸던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러다 보면은 지지하는 지지층들은 더욱더 결집하게 되고 현재 이제 무당층이 상당 포션이 있지만 네. 그런 이제 상황이 되면은 많이 줄어들고 이것저것 정말 싫다는 분은 투표장에 안 가거나 네.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오히려 양 진영이 결집도가 더 높아질 거다. 근데 그 3당 체제가 아니라 4당 체제로 치러질 수 있다고 전망하는 정치 전문가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2개로 분화하고 민주당이 2개로 분화해서 그 말씀하신 1996년 총선은 네. 그때 당시에 집권당과 자민련, 민주당, 새정치연합인가요? 그래서 4개 정당으로 치러졌었던 걸로 저도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3개 정당이든 4개 정당이든 어쨌든 여권에 불리합니다. 네. 이게 정당이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여권에 불리하고 당시 그때 이제 자민련이라는 이제 96년 상황을 놓고 보면은 자민련이라는 뚜렷한 지역 기반을 가진 그다음에 김종필이라는 자산을 가진 사람이 분화하면서 사실 충청 의석은 거의 다 잃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쨌든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분명히 내년에 정권 심판론을 들고 나올 겁니다. 네. 근데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국정 안정론을 들고 나올 텐데 국정 안정론을 들고 나오는 당이 분열이 되면 그러니까 야당을 심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심판하는 입장에서는 약간의 이탈이 돼도 큰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심판을 당하고 국정을 안정시켜달라고 호소하는 입장에서는 분열되는 건 정말 최악입니다. 그래서 네. 제가 보기에 3당이든 4당이든 어쨌든 분열이 되면은 내년 총선 지형은 여권에 기본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이 어찌됐건 이 상황에서는 최대한 분열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 개혁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산은 많아요. 자산은 많기 때문에 예. 개혁하는 모습 보여주고 지도부가 안정감을 갖는 모습 보여주고 그다음에 개혁 공천한다 그러면은 저는 이 세 가지 요건만 충족시켜 준다면 국민의힘이 저는 승리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과반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만 이걸 1년 남은 지금 상태에서 실기하지 않고 얼만큼 동력을 갖고 가느냐. 근데 지금 지도부가 하는 걸 보고 지금 지도부의 언행을 이렇게 놓고 보고 일정 보고 메시지 보면은 좀 그렇게 좀 가능성이 크지 않아서 여기에 대한 위기감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분열되면 무조건 여권은 필패라는 그런 생각 갖고 총선에 대비해야 합니다. 지금 이 금태섭 전 의원의 신당 창당에 대해서 앞서서 영상도 보셨습니다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지지를 하겠다 이렇게 또 선언을 했거든요. 그리고 금태섭 전 의원만한 인물이 없다. 굉장히 강하게 높게 찍혀 세웠어요. 우리가 과거 또 떠올려 보자면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별의 순간을 잡았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흘려들을 수만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어제 있었던 저 모임이 신당 창당까지 이어지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예. 역설적이게도 왜냐하면 김종인 전 위원장의 그 이야기가 왜 나왔냐면 적어도 신당 창당을 하려면 대선 주자급인 중량감 있는 대표 주자가 있어야 되는데 네. 뭐 묻는 기자는 없지 않냐라는 취지로 물은 거예요. 그러다 네. 보니까 김종인 위원장께서 금태섭이 어떠냐 뭐 네. 이런 대답이 오고 갔는데 네. 글쎄요. 잠재력이야 누구나 있을 수 있습니다만 현 단계에서 금태섭 전 의원을 창당의 어떤 동력을 가져올 수 있는 대선 주자급으로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중량감 있는 정치인이 더 붙는다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금태섭 전 의원이 신당 창당 얘기를 너무 일찍 꺼내놨어요. 예. 사실은 총선 1년 남았는데 그렇죠. 이르다고 지금 단계에서 그리고 준비도 제가 보기엔 안 돼 있거든요. 예. 신당 창당을 지금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네. 그렇다면 현 단계에서는 양당 체제의 어떤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이걸 극복하기 위한 대안 세력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내가 조력자로 열심히 하겠다. 네. 뭐 요 정도 멘트를 하면서 더 사람을 모으는 시간을 보냈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신당 창당하겠다. 뭐 물론 당장 하겠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예. 그리고 그 옆에서 김종인 위원장이 금태섭 어떠냐 대통령감으로 예. 그러면 뭐 많은 정치인들이 갸우뚱하겠죠. 되겠나? 들어갈 사람 없나요? 그렇게 하면? 제가 그러면, 보기엔 좀 네. 성급했어요. 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역대 선거 때마다 정당들의 선거를 승리로 이끈 또 그런 경력이 있잖아요. 만약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금태섭 전 의원이 만드는 신당 창당에 좀 힘을 많이 실어준다면 뭐 달라지는 결과를 기대해 볼 수도 있을까요? 근데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선택이 항상 어떤 대세의 흐름하고 같이 네. 대세의 흐름을 벗어나서 김종인 위원장이 성공한 적은 없어요. 네. 그러니까는 과거에 문재인 당대표 시절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들어갔을 때 네. 그때는 이미 이제 어떤 시대의 어떤 변화 흐름 이것이 소위 경제 민주화라든지 이런 쪽으로 있어가지고 정권 교체의 시기가 다 왔다 이렇게 본 거고 네. 또 민주당 정부의 실패와 함께 윤석열 정부의 등장에도 사실은 이제 그런 어떤 시대의 변화를 잘 읽은 건데 네. 그런데 그게 제3 세력을 통해서 시대의 변화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는 안철수라고 하는 걸출한 대선 주자급이 있는 제3 정상도 실패를 한 상황이라서 네. 사실 아직 그 정도의 인지도와 주목도를 받고 있지 못하는 인물을 대선 후보급으로 이렇게 언급을 하고 띄운다고 지금 과연 될 수 있겠느냐? 좀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평가를 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1996년 총선 한번 살펴보니까요. 신한국당과 자민련이 보수정당에서 이제 분화돼서 두 당을 이뤘고 새정치국민회의와 통합민주당, 그러니까 진보정당이 두 개 정당으로 분화되면서 4당 체제로 구성이 되면서 당시 신한국당이 과반을 얻지는 못하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네.